미적분 2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 fx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고 그랬을 때 결국에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잘. 그래서 조건을 먼저 보면은 가라는 조건에서는 f0이 0이다. 그리고 f 두 번 미분해서 파이를 넣은 게 0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0 먼저 넣어볼까요? f0이 0이다라고 했으니까 f0은요 g0 마이너스 탄젠트에 대해서 g0이 될 거고, 그 녀석이 지금 0이다 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g0은 탄젠트 0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조건을 이렇게 하나를 뽑아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f 두 번 미분한 게 0이 된다. 요거는 사실 뭐예요?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항상 변곡점은 아니죠. 부호 변화가 존재해야 돼요. 근데 3차 함수는 항상 뭐였어요? 부호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3차 함수 fx의 변곡점의 x좌표가 파이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는 조건을 보면은 sin g파이가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sin 값은 언제 0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에서, 즉 정수 파이에서 0이 된다라는 거 알죠? 그래서 g파이가 될 수 있는 값은 결국에 정수 파이가 돼야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정수를 미지수로 세팅할까? 이렇게 n파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단 n은 정수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파이에 대한 함수값에 대한 그죠? 정보를 알려줬으니까 여기에다가도 당연히 파이를 대입을 해봐야겠죠. 자, 파이 대입을 해보면 f파이는 g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g파이인데, 자, 탄젠트 g파이를 우리가 n파이라고 했으니까 n파이 마이너스의 탄젠트 n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탄젠트 n파이도 뭐예요? 탄젠트 파이, 탄젠트 2파이, n파이에서 정수파이에서 탄젠트도 0이죠. 그래서 f파이가 n파이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요거를 한꺼번에 gn파이랑 f의 n파이가 모두 정수파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조건이 언제 쓰일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해봐야겠죠. fx가 있으니까 미분해보면 f'x는, 자, 미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엄밀하게 알아야 됩니다. gx라는 함수가 그쵸?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미분할 수 있겠죠. 자, f'x는 g'x 마이너스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되고요. 겉미분해보고 그 다음에 속미분 g'x 곱해주면 되죠. 자, 요거 g'x로 묶어주면은 인수분해 1 마이너스 시컨트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시컨트 제곱이랑 탄젠트 제곱이랑 연관성이 있었죠. 1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부호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f'x라는 것은 우리 g'x로 묶었죠. 즉 마이너스의 g'x의 탄젠트 제곱의 gx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x에다가 0을 대입해보고 파이를 대입을 해봐야겠죠. 자, 먼저 0을 넣어보면은 f'의 0은 뭐예요? 0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g'의 0이 되고요. 곱하기 탄젠트 제곱의 g0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탄젠트 g0 뭐라고 했어요? g0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통째로 g0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g0의 제곱이라고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쵸, 문제에서 정답이죠. 얘가 바로 정답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마이너스 f'의 0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fx, 3차 함수 fx를 추론하면은 문제는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파이도 대입해봐야겠죠? 우리 미분한 거에. 즉 f'의 파이는 마이너스 g'의 파이 곱하기 탄젠트의 제곱의 g파이인데, 우리 g파이라는 거는 n파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돼야겠죠? 탄젠트 n파이, 0의 제곱이니까. 그러면은 g'파이도 뭔지는 모르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0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f'파이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정보를 꽤 많이 알아냈는데 f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좀 써보면 일단은 f0이 0이 된다라는 것도 문제에서 알려줬고요. 그리고 또 f 두 번 미분해서 파이가 넣은 게 0이 된다. 이것도 알아낸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뭐도 알아요? f파이가 n파이가 된다라는 것도 알죠. 그래서 일단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fx를 좀 구체화를 시켜봅시다. 가장 먼저. 자, 3차함수 fx니까 최고차항의 계수 안 알려줬어요.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뭐 양수일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3차함수가 생겼을 거고 파이라는 점에서 우리 알죠. 변곡점의 x좌표가 파이가 된다라는 거니까 뭐 요 정도가 파이가 되겠죠. 근데 안 되겠죠. 왜? 파이에서의 접선의 길기가 0이 된다라고 했는데 문제를 조건이 맞지 않죠. 따라서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 변곡점이면서 접선의 길기가 0이 되는 거는 이런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바로 fx의 개형이 된다. 또는 뭐 눕혀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은 이런 형태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어쨌든 fx는 우리가 지금 fx를 구체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지금 파이 콤마 뭐가 돼요? 파이에서의 함수값 n파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3차 함수 fx인데 fx랑 지금 y는 n파이라는 직선이라고 보면 되죠. 이 녀석과 파이라는 점에서 몇 차의 교점인 거예요? 접하면서 교차까지 하기 때문에 3차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f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x-파이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3개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누구와의 교점? n파이와의 교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니까 뭐 p라고 세팅을 해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p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여기서 p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자, 그러면 fx를 작성하면서 우리가 사용한 식은 뭐예요? 요거 썼죠. 접선의 기울기 0이 된다라는 거 썼고 변곡점이다 라는 것도 썼습니다. 그리고 함수값도 썼죠. 얘는 안 썼잖아요. f0이 0이 된다라는 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f0 대입해 보면은 f0은 0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p파이 세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n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양변을 파이로 나누면 마이너스 p파이 제곱 플러스 n이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n에 대한 식으로 쓸게요. n이 바로 p파이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fx라는 건 n파이 그죠? 여기다가 p파이 제곱 넣으면 되는 거니까 p에 대해서 p파이의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fx는 미지수 하나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미지수 이제 하나만 구하면 돼요. 답 먼저 구해볼까요? 우리 마이너스 f 프라임 0이 답이다 라는 것도 알았으니까 미분해보면 f 프라임 x는 3에 대해서 3p의 x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다가 지금 0 넣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0 넣어보면은 파이 제곱 마이너스 3p 파이 제곱이 이게 최종적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p만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p를 구하려고 문제에서 사용하지 않은 조건을 봤더니 요거죠. 요 극한값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gx라는 함수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나요? 여기서? 불가능하죠. 여기서 gx는 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그 극한값을 풀어서 f에 대한 정보를 뽑을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기서 gx를 끄집어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 극한값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함수가 지금 합성함수의 형태죠. 잘 보면은 x 마이너스 탄젠트에 x라는 이 함수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gx라는 함수가 쏙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fx가 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결국에 이 gx라는 녀석은 이렇게 생긴 함수의 정의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gx를 넣었을 때 출력되는 값이 바로 fx인 3차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누구를 그려야겠어요? 얘를 그려야죠. 우리가 지금 gx를 직접적으로 관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릴 거고 얘를 편의상 hx라고 할게요. 자, 조금 지워보고 결국에 우리가 지금 구한 건 fx 잘 구체화시켰고 요것만 알면 되겠죠. 자, 밑에다가 그려볼게요. hx의 그래프를 우리는 x 탄젠트 x라고 해놨고요. 탄젠트 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 그래프 그릴 때 가장 먼저 뭐 했어요? 기본적으로 초월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미분했었고요. 접선의 기울기, 즉 증가감소 같은 거 조사했고요. 점근선도 조사를 했었죠. 점근선은 탄젠트의 점근선이랑 똑같겠죠. 탄젠트의 점근선과 이 전체 점근선은 똑같다라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미분 먼저 해보면 h'x는 1 마이너스 시컨트의 제곱이 되겠죠. 아까 했지만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탄젠트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제곱이기 때문에 요만큼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아하, 이 전체는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럼 해석해 보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건 모든 지점에서 감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괜찮죠? 그래서 hx는 어떻게 생긴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까진 괜찮은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함수값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에다가 n파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왜 n파이를 넣을까요? 이게 힌트죠. n파이. 그리고 탄젠트 n파이가 0이 된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hn파이는 결국에 n파이 마이너스 0이니까 n파이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좀 표현이 어색할 수 있는데 n이 정수니까 예를 들어 h파이는 파이가 된다라는 거고 2파이를 넣으면 그대로 똑같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h라는 함수에 정수 파이를 넣으면 그대로 출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함수값으로서. 괜찮죠? 자, 그리고 미분한 h'에다가도 n파이를 넣어 볼게요. h'n파이는요 마이너스 탄젠트의 n파이의 제곱이에요. 얘도 0이죠. 따라서 n파이라는 정수파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돼야겠구나 라는 이 두 정보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서 hx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볼게요.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분의 파이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과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탄젠트의 점근선 그려줘야겠죠. 그리고 2분의 3파이 그리고 2분의 5파이 이 정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분의 5파이 이렇게 이 정도만 일단 그려볼게요. 뭐 왼쪽도 있을 거고 오른쪽도 더 그려지겠죠. 자, 천천히 볼게요. x에다가 0 먼저 넣어볼게요. 0, 0 지나죠? 0 빼기 0이니까 0,0을 지나면서 그리고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역시도 0이 되겠죠? h'0은 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감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동시에 모두 만족시켜야 돼요. 그렇죠. 얘를 점근선으로 해야 돼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 0인 것까지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이에서 봐야겠죠. 파이. 우리 정수 파이에서의 함수값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파이에서의 함수값 역시도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파이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y는 파이라는 직선이 있을 때 파이 콤마 파이를 지난다. 이 점을 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역시도 그렇죠. 0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얘가 파이입니다. 여기가 파이 콤마 파이이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마찬가지로 동시에 모두 만족시켜야 돼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각각을 점근선으로 하는 함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감소하면서 접선의 기울기 0인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은 뭐예요? 2파이 봐야겠죠? 2파이. 2파이 콤마 마찬가지로 2파이니까 이렇게 위에 y는 2파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2파이 콤마 2파이를 지납니다. 여기가 2파이. 자, 그리고 마찬가지 논리로 또 어때요? 접선의 기울기 0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했으니까 점근선, 이번에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또 점근선으로 하는 함수니까
그래프가 또 똑같은 형태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점근선, 이렇게 점근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로 누구의 그래프가 된다? hx의 그래프의 개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hx가 중요한 게 아니라 gx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 문제 뭐라 했어요? fx의 정보 하나만 뽑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최고차의 개수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gx랑 fx를 잘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건데, gx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 만약에 gx가 있어요. 즉 요게 x는 gx라는 상수함수라고, 그러니까 직선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x는 gx. 조금 어색하면은 그냥 예를 들어 여기가 gx라고 해볼게요. x좌표가 gx인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뭐인 거예요? h의 gx인 거죠. 여기가 바로 이 hx라는 함수의 함수값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된다? fx가 된다라는 상황이라고요. 합성함수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이 gx라는 게 있을 위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gx가 이런 점근선에 있으면 어때요? 함수값이 정의되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함수값이 정의 안 되기 때문에 fx를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gx가 이런 점근선을 포함한다면 fx 역시도 불연속이 돼야겠죠. 정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죠. fx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gx가 있을 범위는 이런 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떨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존재해도 되죠. 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각각의 점근선을 절대로 포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구간, 아니면 두 번째 구간, 아니면 또 어디도 있어요. 여기도 있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gx가 있을 곳은 무한히 많긴 하죠. 그런데 점근선을 제외한 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극한값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2분의 3파이 근방이어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케이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두 가지 경우만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설을 해보면 지금 극한값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라는 녀석의 극한값이 2분의 3파이가 된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gx는 함수잖아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그러면 gx라는 함수를 따로 생각을 해보면 x가 무한대로 커졌을 때 2분의 3파이가 된대요. 점근선이죠. gx 자체도 점근선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 점근선이었다라는 거죠. 2분의 3파이라는 상수 함수를 점근선으로 하는 함수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케이스가 나눠지죠. gx가 이렇게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즉 증가하면서 점근선으로 가질 수도 있고 감소하면서 점근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일까요? 아직은 모르죠.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라고 해보면, 자, 첫 번째 경우라면은 뭘까요? 천천히 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 x가 무한대로 가면은 gx는 2분의 3파이로 다가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gx가 2분의 3파이를 점근선으로 갖는다. 그러면 1번 케이스라면 이 gx라는 녀석이 2분의 3파이보다 밑에서 다가가잖아요. 아래쪽에서 다가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h의 입장에서는 뭐로 봐야 돼요? 그렇죠. x의 값을 봐야죠. 왜냐하면 gx가 hx의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다른 말로 gx의 치역이 hx의 정의역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녀석의 y값이. 그러니까 그림으로 해석해 보면은 2분의 3파이 왼쪽에서 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gx가 점점 가면서 타고 가는 거니까 fx는 점점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gx는 그러면 1번 위치에서는 2분의 3파이보다 밑에 쪽에서, 즉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이고, 이때는 fx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해석을 하는 거니까 x가 무한대로 커졌을 때 fx는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야 돼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 결국에 이런 1번 구간에 있을 때에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우리가 p라고 세팅을 했죠. 그 p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라는 거는 요거죠. 2분의 3파이 위쪽에서 오는 거니까, 아하, 이 hx의 그래프에서 보면은 2분의 3파이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니까 이런 경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hx가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응되는 y 값이 계속해서 커지죠. 아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x가 무한대로 커지는 상황인 건 똑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두 번째 경우니까 gx는 2분의 3파이 오른쪽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때 fx는 hx의 함수값이니까 그게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 이 두 가지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정답은. 여기서 P에 대한 정보를 뽑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뭘까요? 아까 썼었던 요겁니다. 요거를 아직 안 썼잖아요, 우리. FN파이랑 GN파이가 모두 정수파이가 된다라는 거, 이거를 아직 안 쓴 거예요. 얘를 드디어 쓸 수 있구나. 자, 그리고 얘. 그쵸? F파이가 N파이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1번 경우는 조금 더 GX의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려보면은 2분의 3파이보다는 왼쪽에 있고, 그리고 점근선 2분의 파이로 생각해야겠죠. 2분의 3파이보다는 밑에 쪽에 존재하면서 2분의 파이라는 이 상수함수보다는 위쪽에 존재해야겠죠. 점근선 두 개를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정확한 개형은 알 수 없지만 뭐 이런 느낌으로 생기겠죠. 이렇게 두 함수를 모두 점근선으로 하는 함수여야 되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 위아래에서 논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어딘가에 파이가 존재할 거예요. 어딘가에 파이라는 지점이 존재할 거고, 그 파이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g파이예요. 그죠? 근데 g파이가 뭐라 했어요? 정수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gx는 항상 이 1번 경우에는 y값이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예요. 요 사이에 존재하는 정수파이는 뭐밖에 없어요? 파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결국에 1번 경우인 요 녀석에서 g파이는 파이가 된다라는 거고, 결국에 g파이는 또 뭐라고 했냐면 우리, 그쵸, 요거 때문에 f파이랑도 똑같죠. 그래서 그쵸, f파이가 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럼 정보 뽑았잖아요. 여기서 fx를 추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해볼게요. 자, f파이가 파이가 된다라는 거, 우리 fx 위에다가 여기다 써놨죠. 이렇게 f파이는 p파이 세제곱이고, 그 녀석이 뭐가 돼야 된다? 파이가 돼야 된다. 따라서 p는 파이 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탈락. 왜?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탈락인 겁니다. 그러면 얘가 답이 되겠죠. 그럼 이때는 2파이를 봐야죠. 2파이를 봐야 될까요? 아니죠. 얘도 파이를 봐야죠. 마찬가지로. 이때는 2번 경우니까 gx라는 그래프가 2분의 3파이보다는 위쪽에 존재하면서, 그쵸, 2분의 5파이가 막아줘야죠. 2분의 5파이라는 이 상수함수보다는 밑에 쪽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그려보면은 이런 형태로 점근선, 두 상수함수를 점근선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파이라는 지점이 어딘가 있을 텐데 그 파이에서의 함수값이 g파이가 된다라는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g파이가 뭐라고 했어요? 정수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존재하는 정수파이는 2파이가 유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g파이가 2파이가 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g파이가 f파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f파이가 2파이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끝났네요. 드디어 f파이 넣어보면은 f파이가 p파이 세제곱이고 그 녀석이 2파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따라서 p는 나눠주면 뭐예요? 파이 제곱분의 2가 돼야겠죠. 이렇게
얘는 양수잖아요. 모든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fx 추론 끝나는 거죠. 이렇게. 자, 완성시켜 볼게요. p가 아까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냥 우리 아까 정답 구해놨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파이 제곱분의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3과 2를 곱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되겠죠?